형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 해가지고 따로 제가 뽑아놓은 수거들 있죠? 아, 얘들은 좀 중요합니다. 얘들은 구별을 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뭘 배웠냐면은 그 전치사가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걸 알고 있으면 이거 순서대로 쓸까? for to as로 나오네. for to as. 그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우리 for는 무슨 뜻이 있어요? for? 뭐뭐 때문에, 뭐뭐 동안,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때 무슨 뜻으로 보는 거야? 뭐뭐 때문에로 보는 거야. 자, to는요, 뭐뭐에게란 뜻이 있었죠? 얘는요, 뭐뭐로서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s는 뜻이 너무 많아, 얘는.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상한 놈이긴 한데. 자, 뭐뭐 때문에 알려지다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뒤에 뭐가 나온다? 알려지게 된 원인이나 이유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다음, to는 누구누구에게니까 뒤에 대상이 나오죠. as는 뭐뭐로서니까 자격이 나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제 이게 어떤 그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이거. 아인슈타인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 중에 한 명으로 하고 빈칸에 뭐 들어가네요. 자, 세 개 중에 뭐가 들어간다? as. 그렇죠. 왜요? 사상가죠, 사상가. 그쵸? 사상가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자격이죠? 자격이니까 known as가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이거 아인슈타인이에요. 또 아인슈타인이고요. 원래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나치가 막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갔던 알죠? 그 시중에 보면 막 그런 책 되게 많잖아. 바라면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막 긍정적인 마인드. 그렇지? 처음으로 제시한 애가 얘죠. 양자역학 물리학을 처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은 다 뭐로 돼 있어? 어제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다. 그치? 갑자기 얘가 나서 기억이 나죠. 그쵸? 우리 몸은 다 뭐래? 움직이는 파동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며. 그래서 끌어당긴다며, 모든 걸.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것만 끌어당기고, 그렇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걸 주창했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걸 제일 잘하죠.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이고 막 그 지문에 나오지 막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감독이야 하면서 감독처럼 옷 입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막 등장날거려가지고 정말 감독이 됐죠. 걔들이 정말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진짜 뭔가 좀 브릴리언트하긴 해. 유태인 애들은 그치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known as다까지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거 있죠 요거. 이게 뒤에 요게 나온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런 게 나왔을 때 뭐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부정문의 수동태와 의문문의 수동태가 나오는데 자, 요거는요. 일단 요거는 다 적으셨나요? 지워도 되나요?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요? 네, 그러면 요건 지우고요. 자, 이거는 보시면 부정문의 수동태가 나오는데 자, 이거 일단 적어보고 제가 해볼게요. 보여드릴게요. Really didn't write the letter.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경우가 Who wrote the letter. 그리고 Did really write the letter.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내신에서 나올까봐 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나오지 않는데, 근데 옛날에 이제 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90년대 중반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 대학별 본고사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럴 본고사에서 이제 어떤 것도 이제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줘, 이렇게. 그러고는 얘를 뭐 수동태로 바꾸시오 해놓고 뭐 20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문제. 그 틀리면 이제 좆되는 거지, 그렇지? 그냥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엔 그렇진 않죠. 대학별 본고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혹시 그 내신에서 나올까봐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수동태로 바꾸래요.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꿀 때 애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자, 모든 이런 부정문과 의문문을 수동태로 바꿀 때 제일 법칙은 뭐냐 하면 일단은 원래 문장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그게 제일 쉬워요.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부정문이 아닌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 일단.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거였겠죠, 그렇죠? 그쵸? 그 다음 우리가 한 대로 바꿔보시면 돼요. 그럼 the letter, 다음에 뭐가 돼요? 이번에 was written이겠죠. letter가 단수니까 얘는요. by 릴리가 되죠. 그 다음 부정어였으니까 not을 어디에 넣으면 돼요? 여기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못 바꾸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딱 보는 순간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근데 우리가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 그랬잖아요. 수동태 만들 때에는 뭐하고 뭐만 건드린다고요?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만 건드리죠. 그러니까 주어 찾고요. 동사 찾고요. 목적어 찾으면 끝나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더 letter가 되죠. 그쵸? 그 다음 얘는 was written이겠죠? wrote가 과거인데 이놈이 단수니까 그렇죠? 그 다음 by whom, 그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요? 얘가 뭐니까? 의문사니까. 우리 의문문은 의문사가 반드시 뭐예요?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동시에 의문문은 동사가 반드시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야 되죠. 영어에서의 의문문의 특징은 동사 주어의 순서로 온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was가 앞으로 나가고 the letter writt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쓰여졌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과정을 보여주면 본인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뭐로 바꾸라고요? 원래 문장으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되죠. Really wrote the letter로 바꾼 다음에 그럼 똑같이 어떤 문장이 나오겠어요? 아까 그 문장인 왼쪽에 있는 문장인 the letter was written by Lily가 나오겠죠. 맞죠? 그 다음에 가볍게 얘 뭐 해주면 돼? 앞으로 빼면 끝이지. 의문문이니까. 그럼 어떤 문장이 나와요? Was the letter written by Lily라는 문장이 나오죠. 그럼 끝이에요. 그 편지가 릴리에 의해서 쓰여졌니? 이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들도 이 문장을 유도할 때 힘들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자체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좀 선생님들 중에서 좀 요즘 20대 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도 문법을 되게 소홀히 했던 세대인지라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 본인도 이렇게 모르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이제 유도할 때 실제로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다? 수동태 문장에 의문문을 만들 때 또는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기셔서 자, 수요 동사에 대한 개념 설명이라고 나오죠. 자,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이제 그 네모칸이 쫙 있는 이유는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I gave him flowers였어요. 나는 그에게 꽃을 줬다. 돈을 주는 것보단 낫죠. 왠지 돈을 주면 이렇게 어린애를 좀 기르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I gave him flowers. 이렇게 우는 이유가 있어, 얘가. 내가 수업 때 그런 되게 많이 해가지고 난 나중에 돈 벌어서 자, I gave him flowers 그랬는데 너 너무 되게 대놓고 우는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요 이때 gave를 무슨 동사라 그래요?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수요 동사. 자, 수요가 뭐예요? 수요? 주는 거죠. 상을 수여한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동사는 다 뭐예요? 수요 동사예요.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준다. give. 건네주다. hand. 보내주다. send. 가르쳐주다. teach. 사주다. buy. 만들어주다. make. 그러니까 얘들은 다 뭐야? 수요 동사야. 수요 동사. 근데 이 수요 동사라는 게 영어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목적어를 두 개 취한다는 거예요. 즉 누구누구에게 무엇 늘르리라고 해석을 한다고 우리는 한국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얘도 내가 아니고
얘도 내가 아닌데 명사 나오니까 목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로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간목, 직목이라 그러는데 나는 그에게 꽃을 주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시절에 어떻게 배우냐 하면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배우죠? I gave flowers 한 다음에 이때 힘이 뒤로 빠질 수 있다고 배워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짓을 막 시키죠, 학교에서. 그리고는 얘가 원래 앞에 있었던 놈이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반드시 뭘 넣어주라고? 전치사 to를 넣으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요동사가 일반적인 수요동사일 땐 to를 집어넣는데 예외가 있다. 어떤 예외? make, by는 뭘 넣고? for를 넣고, 그렇지. ask는 of를 쓴다라고 배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그 수요동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지금 말하는 수요동사의 수동태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잡고 얘를 이제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요. 근데 보세요. 목적어가 두 개라며.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스쳐 지나가야 돼요? 아, 목적어가 두 개니까 수동태 문장도 몇 개?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왜?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오는 게 수동태니까.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이놈이 주어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이놈이 주어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럼 두 가지를 다 해볼게요. 자, 힘이 주어로 내려오는 경우는 he로 바뀌겠죠. flowers, 자, 내려가고요. 자, 동사가 바뀌는데요. 과거니까 he니까 was given이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는요, 과거인데 flowers니까 were given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바꿀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주어의 수를 잘 놓쳐가지고, were를 써야 되는데 was를 써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내가 바꾸려고 하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내리니까, 이땐 flowers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때는 힘이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 다음, I는 뭐로 바뀌어요? by, me로 바뀌고, 얘도 by me로 바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는 나에 의해 꽃을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는요, 잘 보세요. 원래 he는 문장에서 간목이었던 놈이고, 원래 문장에서요. 그리고 flowers는 원래 문장에서 직목이었던 놈이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그렇죠? 뭐뭐에게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간접 목적어, 뭐뭐 원래로 해석되는 부분을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원래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얘는 잘 보시면 직목이었던 놈이 어떻게? 문장 앞으로 나오고 원래 간목이었던 놈이 문장 뒤로 가요. 자, 이 구조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얘처럼 보이죠. 그쵸? 지금 보시면 여기도 직목 뒤로 뭐가 가 있어요? 간접 목적어가 가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마치 얘도 직목 뒤로 간접 목적어가 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똑같은 구조로 간다는 거죠. 뭘 넣어줘라? 이게 to를 넣어주라. to.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어떤 경우? 이런 경우처럼 직접 목적어가 뭐로 오는 경우에는요. 수동태의 주어로 오는 경우에는요. 간접 목적어 앞에 뭘 넣어주세요? to를 넣어주세요 하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수동태 모독 그 수요 동사가 들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 다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요.